오늘은 내가 인류사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 우리는 인류사 그러면 막연하게 들리지? 그리고 되게 어렵게 느껴져. 근데 이 인류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듣는 사람들 책임이 아니야. 왜냐하면 인류사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명명학, 이름에 대한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보통 빙하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일단 생각이 전부 다 안드로메다로 가지. 빙하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안드로메다로 가. 왜 그러냐? 빙하기가 처음 시작된 거는 24억 년 전이야. 24억 년 전. 2000년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24억 년 전을 하니까 일단 머리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야. 두 번째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란시스. 이 이름이 나오면 일단은 머릿속은 텅 비어. 근데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 24억 년이라는 시간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시간은 2만 년 전이야. 우리가 빙하기 하는데 빙하기를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한다니까 힘들어지거든. 이 빙하기가 24억 년 전에 시작해서 다섯 번째 빙하기가 왔고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외울 것 같으면 마지막 빙하기가 다섯 번째 빙하기가 왔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2만 년 정도의 시간이 우리랑 깊은 관계가 있어. 인류사를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란시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쪽의 유인년이라는 뜻밖에 안 돼. 다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리산인, 평택인 이러면 어렵지 않잖아.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하니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란시스 하면은 아파란시스는 하파라 지역이야. 왜냐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란시스가 처음 발견한 지역이 에티오피아의 하파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란시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생기는 게 우리의 이 인류사를 들으면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인류사는 24억 년 전부터 빙하기가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빙하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빙하기야. 그 2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사에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 그 사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란시스와 얘기를 들어준 것과 같이 이름이 단순히 어려울 뿐이다. 어려운 건 없다. 이 두 가지를 인지하고 넘어간다면 인류사를 이해하는 게 너무 쉽게 이해가 돼. 그리고 인류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빙하기에서 내가 중요한 시점 2만 년 전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왜 중요한지를 내가 얘기해 볼게. 우리가 보통 14,800년에서부터 12,700년까지 1600에서 1800년간을 우리는 볼링 알레르드로 시기라고 그래. 볼링 알레르드로 시기. 왜냐하면 지구가 2만 년 전에 갑자기 추워졌어. 그러니까 빙하기의 최정점에 도달했다는 거지. 가장 추웠다는 거야. 이때가 오면 세계의 많은 곳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 그중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인류의 조상이야.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딘가 하면은 아프리카의 남쪽 해안가에서 거의 조개를 먹고 연명했어. 그 당시에 전 세계 인원은 우리는 보통 10,000에서 2만 명 정도의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을 거라고 예측해. 물론 남쪽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해안가에서만 호모 사피엔스가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에서 생존 가능성이 제일 높았고 전 지구는 7만 5천 년 전부터 인류가 이동을 했잖아. 전 지구에서는 7만 5천 년부터 이동을 해가지고 16,000년 전, 15,000년 전에는 이미 전 세계에 호모 사피엔스가 거의 살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2만 년 전에 5차 빙하기의 최성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 가장 유력한 지방이 지금의 남부 아프리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가 지금과 같이 단순해졌어. 아마도 빙하기가 이렇게 오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유전자는 보다 복잡하게 지금 돼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가 단순화된데 장단점이 물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면 볼링 알레드로 시기 1600년 전, 아까 얘기한 1600에서 1800년 사이에 지구가 같이 온난화가 와. 온난화가 오면서 너무나 살기 좋은 때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2만 년 전에 빙하기가 최고로 극상을 해서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진 상태에서 14,000년 정도에 갑자기 볼링 알레드로라는 온난화 시기가 온 거야. 1600년 동안이 그 시기가 오면서 호모사피엔스는 전 세계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해. 근데 중요한 또 소빙하기 같은 시기가 영거 드라이 아스 시기가 11,700년부터 영거 드라이 아스 시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1400에서 1200년 동안 그 시기가 오는데 그때 다시 지구가 추워져. 그런데 그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할 수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유력한 곳이 지금의 아나톨리아 지방이야. 아나톨리아 지방. 아나톨리아 지방이 왜 중요한지는 차차로 얘기해 줄게. 그런데 우리가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빵과 술의 역사를 보잖아. 빵과 술의 역사는 우리가 인류의 이 시기, 볼링 알레드로 시기하고 영거 드라이 아스 시기에 겹치는 시기에 빵과 술이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때부터 인류는 빵과 술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 두 개의 시기에 인류는 엄청난 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볼링 알레드로 시기 이전에는 인류는 혈연 중심으로 움직였거든. 많게는 100명, 적게는 20명, 30명의 혈연 집단을 형성했었어. 그리고 이 혈연 집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지. 그리고 갑자기 영거 드라이 아스 시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일부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 인류가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그 중에 하나가 아나톨리아인데 이때부터 인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인류가 이때부터 많은 게 생겨나기 시작하거든. 그런데 엄청난 우연이면 우연이랄까 할 수 있는 빵과 술이 시작된 시기가 이 시기부터였다는 거야. 나는 단언컨대 인류의 문화가 시작된 시기는 이 볼링 알레드로 시기하고 영거 드라이 아스 시기를 거치면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단순히 빵과 술뿐만 아니라 전에 얘기했던 퀘베클리 테페, 아나톨리아 지방, 영거 드라이 아스 시기에 처음으로 사회적 집단을 형성했다고 예측되는 그 지역이 바로 퀘베클리 테페 카스테펠레가 있는 곳이야. 퀘베클리 테페 하면 뭐야? 그 안에 수렵 채친민이 모여서 신전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희한하게 시기가 겹쳐. 문화가 생겨나고 있어, 그때부터. 우리는 그래서 그 시기에 집중해야 돼. 인류가 문화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야. 오늘은 내가 처음에 왜 인류사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빙하기, 그 중에서 마지막 2만 년, 호모사피엔스가 가장 적은 숫자가 지구상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볼링 알레드로 시기하고 영거 드라이 아스 시기를 겹치면서 인류의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